오토바이를 타고 정상 주행하던 제보자. 그런데 앞에 있던 자전거와 추돌을 했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사고. 자전거 운전자가 갑작스럽게 방향을 바꾸면서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그날의 이야기, 제보자를 만나서 자세히 들어봐야겠습니다. 오토바이는 어느 정도 속도가 있잖아요. 그대로 그냥 그 어르신 옆부분을 갖다 박은 거니까 무서운 부분도 있었고 뭐 크게 다치지 않기만 바라고만 있었죠. 그 어르신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오토바이가 100% 잘못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때 당시에는. 나름대로는 억울하더라고요. 어르신께서 갑자기 끼어들어온 거고 제가 어떻게 피할 길이 없었는데. 제보자는 자동차가 아니에요. 오토바이예요. 공간이 충분합니다. 그런 곳에서 갑자기 들어오면 내가 지나갈 수 있어서 가는데 갑자기 들어왔을 때 과연 제보자에게 오토바이에게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인지 매우 의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 과실비는 100대 0이어야 옳겠습니다. 도로 위에선 모두가 안전수칙을 지켜야 할 운전자입니다. 배려운전, 운전자의 기본 자세임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 평범한 퇴근길이었는데요. 평소처럼 3차로를 주행하던 제보자. 그런데 갑자기 무언가와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당시 제보자가 지나던 길은 공사 구간이었는데요. 네. 3차로 안으로 공사장의 크레인 본대가 넘어와서 길을 막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고로 총 800만 원의 견적이 발생한 제보자의 차량. 제보자는 이 사고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인가 싶기도 하고 갑자기 차선에 없던 물체가 갑자기 보이니까 많이 놀랍고 황당하고 해서 욕도 나왔죠. 공사 현장이다 보니까 그전에 뭐 물탱크나 뭐가 또 있었고 차도 있었고 색깔도 비슷하고 그래갖고 딱 차선을 넘어왔을 거라고는 생각 못 했던 거죠. 차선 당연히 밖에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저는. 상대방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자기네들은 아무 문제 없이 신호수도 있었고 가만히 서 있는데 제가 갔다 추돌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 앞에 신호수가 있어요. 저 신호수가 뒤를 보고 있네요. 그러면 안 됩니다. 신호수가 몸을 돌려서 저 크레인 삐지고 나와 있을 때는 깃발을 흔들어서 차를 세워야 되죠. 그럼요. 이번 사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크레인 100% 잘못이다. 이런 주장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3.5톤 트럭이 운전성이 높아요. 높으면은 밑을 보지만 가끔은 앞쪽도 봐야죠. 이번 사고 전체적으로 크레인 70, 제보자 30으로 보입니다. 네, 전방 주시는 필수 의무입니다. 도로 상황을 각별히 주의하는 태도, 큰 사고를 예방하는 안전운전의 지름길입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도로 위, 대립한 두 남자 사이에 위협적인 분위기가 감지가 됩니다. 그날 밤 두 사람에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저녁 8시를 넘긴 시각, 갑자기 택시 한 대가 멈춰섭니다. 왜 멈췄냐고요? 택시기사를 향해서 무자비한 폭행이 계속됐기 때문입니다. 깜짝이야.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머. 잠시만요. 아무 생각이 안 나고요. 아, 이렇게 죽겠구나. 이러다 제 다른 사고가 나겠구나. 어떻게든 이제 그 자리를 좀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뿐이 안 들었습니다. 1초가 10년 같았던 그날의 기억, 제보자에겐 여전히 끔찍한 악몽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안경을 쓰고 있어서 눈 위주로 많이 맞고 해서 눈썹하고 눈 쪽이 좀 많이 아팠고요. 뭐 어깨, 그다음 턱에도 턱 관절 쪽에 조금 안 좋게 좀 나와서 그냥 뭐 합의를 안 본다는 쪽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법대로 살고 나오겠다. 갑작스러운 폭행에 도망치듯 택시를 벗어난 제보자. 당시 주먹을 휘두르던 이 사람,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위협은 계속됐습니다. 일단 그 사건은 경찰 수사가 종결이 됐고 검찰로 송치한 사건이고 지금 당연히 특가법상 가중처벌로 가는 거죠. 운전자 폭행은. 앞에만 보고 운전하는 제뿐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화도 나고 지금 어이가 없는 상황이죠. 제가 맞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약주하시는 분들 보면 좀 태우기가 겁나가지고 조금만 움직여도요. 저도 모르게 이제 몸이 좀 움찔움찔해서 계속 신경 쓰이게 되더라고요. 택시기사 폭행은 매년 끊임없이 발생하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운전에 집중하다 보니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어 더 위험한데요. 단순 폭행이 아닌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3자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실제 택시기사 대부분이 이런 상황을 마주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냥 넉넉히 있는 때려갖고 얼마나 때려서 연골이 반나가서 진단이 몇 주 나오고. 한번 겪은 사람들은 트라우마 생겨갖고 뭐 그런 경우 있는데 그냥 때리는 거야. 계속 때린 거야. 못 된다고. 그래갖고 이 코뼈 솔직히 이거 보시면 여기 지금 푹 꺼져 있어. 이 코가 이 속으로 보면.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했을 때 처벌이 무겁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데요. 그것은 다치지 않았을 때고요. 만약에 때려서 상처가 났다. 그런 경우는 벌금형이 없고 3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매우 무서운 범죄죠. 어떠한 이유로도 폭행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운전하는 기사에게 가한 폭행은 살인과도 같다는 점 꼭 명심하길 바랍니다.